자, 챕터 9 소프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프트 벡터 머신은 기하학적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소프트 벡터 머신이지만 우리 교재에서는 처음에 맥시멀 마진 클래시파이어, 그 다음에 소프트 벡터 클래시파이어 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소프트 벡터 머신으로 나아가고 있죠. 이것은 우리 주제가 되는 소프트 벡터 머신을 향해서 가장 기본적인 모델로서의 맥시멀 마진 클래시파이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일부 조건을 완화시킨 소프트 벡터 클래시파이어, 다시 또 조건을 완화시킨 소프트 벡터 머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맥시멀 마진 클래시파이어를 보겠는데 기하학적 모델이니만큼 기하학에 관련된 몇 가지 기본적인 컨셉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기하학적 관점에서 보면 각각의 데이터, 이것의 거리, 방향, 각도 이런 것이 중요한 개념일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시면 먼저 유클리디언 놈이 나옵니다. 이 놈은 기본적으로 길이입니다. 랭스, 길이의 문제인데요. x축과 y축이 있다고 하고요. 이것을 편의상 x1과 x2라고 하죠. 그러면 특정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의 좌표는 x1, x2가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보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이것은 루트 x1 제곱 플러스 x2 제곱이 될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2차원 공간이 아닌 다차원 공간이요. 예컨대 x1부터 xn까지의 n차원의 공간이라면 xn 벡터 공간에서의 특정 데이터의 놈, 즉 길이는, 즉 원점으로부터의 길이입니다. 이것은 x1제곱 플러스 x2제곱 해서 xn제곱까지의 합계치의 루트 값을 씌운 것, 이것이 벡터의 랭스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는 데이터를 보면 데이터에 우리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만 각각의 데이터의 컬럼이 있죠. 이것도 이제 피처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n개의 피처이면 n차원의 데이터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정 각각의 데이터요. 이 각각의 데이터는 이 각각의 피처에 갖고 있는 값에 의해서 좌표의 공간상에 위치할 겁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데이터의 길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이때 값의 차이가 컬럼별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루기 쉽도록 표준화시킬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표준화시키는 것이 이제 놈으로 나눠주는 것이죠. 각각의 길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서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위로 바뀌게 되겠죠. 루트 값을 주면 거리이지만 이 거리를 가지고 각각 나눠주면 이 데이터 포인트가 갖고 있는 방향을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놈, 즉 길이, 그 다음에 방향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닷 프로덕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닷 프로덕트는 일종의 내적인데요. 내적을 하는 것은 각각의 놈의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닷 프로덕트가 됩니다. 이 닷 프로덕트를 하면은요, 즉 특정한 데이터와 또 다른 데이터요.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와 또 다른 데이터가 있다고 치면 이것들 사이에 각각의 놈이요, 단위값이죠,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하면 유사도가 됩니다. 이게 이제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이게 닷 프로덕트가 되는, 닷 프로덕트가 바로 그런 유사도를 측정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소프트 벡터 머신 이외의 다른 일반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많이 쓰이는 그런 개념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퍼플레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 특정한 클래스가 있을 겁니다. 하나의 그룹과 또 다른 그룹이 있을 때 이 두 개의 클래스 내지는 두 개의 그룹을 서로 나누어주는 이런 평면, 이것들을 이제 하이퍼플레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이퍼플레인 경우에는 만약에 2차원 평면 공간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나누는 선이 되겠죠. 3차원 공간상에 있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클래스의 데이터들을 나누는 것들은 2차원 평면이 됩니다. 항상 데이터가 갖고 있는 디멘전에서 한 차원을 뺀 형식으로 하이퍼플레인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식으로 보면
예컨대 XY 축이라고 볼 때 각각 해당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하이퍼플레인 펑션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것에 의해서 특정 데이터는 그것 어떤 만들어진 하이퍼플레인에 적용했을 때 대입했을 때 특정 값보다 크다 작다로 나뉘어지게 되죠. 여기 이제 특별한 의미를 둔다기보다는요, 하이퍼플레인을 제대로만 만들면 두 개의 그룹은 서로 나뉘어지는데 하이퍼플레인을 기준으로 볼 때 그보다 크든지 작든지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표준화시켜서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이니지로 설정한 것인데 아예 특정 그룹은 그 하이퍼플레인을 적용하면 플러스 1이 되도록, 특정 그룹은 하이퍼플레인에 적용하면 마이너스가 되도록, 마이너스 1이 되도록 이렇게 하이퍼플레인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2차원 평면에서의 얘기인데 여기 지금 W는 일종의 웨이트 값입니다. 일종의 방정식으로 보면 개수값 또는 가중치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것들은 이제 절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일반형으로 보면 이렇게 되고 2차원 평면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는데 어떤 하이퍼플레인을 우리가 적정하게 만들기만 하면 모든 데이터는 그 평면 하이퍼플레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보다 크다 작다로 나뉘어지도록 하이퍼플레인을 형성을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때 이제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계산의 효율성을 기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 n차원 공간상에서 계산이 불능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기법을 동원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는 뭐 그런 기법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이제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최적화가 중요하고 그 최적화의 관점은 이런 식이 돼요. 여기서 이제 하이퍼플레인을 풀어서 적었을 때 이런 식이 된다면 이 식에 의해서 나오는 값이 미니마이즈가 되도록 무언가 값을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상에 이런 기하학적 거리 계산 또는 방향성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라그랑지 승수라든지 또는 쌍대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뭐 그런 세부적인 수학적인 전개까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은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유클리디언 놈입니다. 유클리디언이라는 것은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유클리드 기하학은 좌표가 평면 공간상에 위치한 것들을 얘기하죠. 비유클리드, 넌 유클리디언 공간이라는 것은 이 평면 공간이 아닌 곡면 공간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이퍼플레인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유클리드 개념입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에 의거한 개념인데 그러나 이제 뒤에 가면요, 소프트 벡터 머신으로 가서 예컨대 이제 커널 함수 같은 것들을 적용하게 되면 그때는 하이퍼플레인 자체도 이제 넌 유클리디안 지오메트리 개념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뭐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하이퍼플레인에 대해서 보죠. 하이퍼플레인의 정의는 디시전 바운더리입니다. 무언가 두 개의 서로 다른 그룹들을 나누는 것이죠. 2차원 상에서는 1차원 이 직선이 되고 3차원 공간에서는 이제 평면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2차원 공간상에서는 직선이 됩니다. 3차원 공간상에서는 이렇게 표현되는 평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차원, 예컨대 p차원에서는 p-1차원의 하이퍼플레인이 이제 형성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념상으로 보면은요, 편의상 이제 2차원과 3차원을 이제 넘나들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2차원 평면 공간이라고 할 때 x1 좌표와 x 좌표라고 한다면 거기에 이제 특정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파란색 데이터 그룹과 빨간색 데이터 그룹으로 나눈다고 할 때요. 이것들을 나누는 선, 여기 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게 디시전 바운더리고 이게 하이퍼플레인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적절하게 나누기 위해서는 무언가 중간점을 찾아야 될 겁니다. 바로 이제 그게 하이퍼플레인이고요. 그리고 그 중간점이라는 것은 특정 데이터 포인트와 특정 데이터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 것인데 그때 이 적정한 선은 가장 이 가운데
이 중간 지점의 점들을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선 또는 평면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장 근접해 있는 데이터들, 이게 서포트 벡터라고 부릅니다. 특징이라면 이것들 사이에 이제 n차원 공간상에서의 거리를 계산하고 등등 작업이 이루어질 텐데, 이때 모든 데이터를 다 다룰 필요가 없어요. 가장 근접한 가상적인 하이퍼플레인에 가장 근접해 있는 데이터만을 가지고 거리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작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요, 이번엔 좀 다른 그림입니다만 이런 데이터가 있고 이런 데이터 색깔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을 나눈 하이퍼플레인은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가장 유용한 것이냐? 이들 사이에 중간선, 즉 하이퍼플레인을 만들었을 때 양쪽 서포트 벡터와의 거리, 이것들을 가장 최고로 가장 크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separating hyperplane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나온 개념이 Maximal Margin Classifier입니다. 이렇게 되죠. Maximize M인데요. 여기서 M은 마진을 얘기합니다. 다만 subject to하고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컨대 어떤 데이터, 여기 지금 플러스의 데이터 포인트, 마이너스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들 간의 거리를 계산한다는 것은 무언가 우리가 구분짓는 하이퍼플레인을 찾아야 되겠죠. 찾는 과정에서 거리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 거리라는 것은 그냥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의 거리를 직접 잴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이퍼플레인을 잡고 그 하이퍼플레인을 우리가 상정을 했을 때 여기에 수직인 이런 관계를 놓고 이걸 기준으로, 그래서 이 데이터와 하이퍼플레인, 이 데이터와 하이퍼플레인 또는 이 서포트 벡터와 하이퍼플레인, 이 거리 계산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항상 수직인 관계여야 되죠. 여기서 지금 베타 j의 제곱의 합, 이것은 1이 된다는 것은 가중치 벡터의 정규화를 얘기를 합니다. 가중치를 주었을 때 이것이 특정 위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정규화시킨 노멀라이즈한 거리, 이것들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언가 우리가 하이퍼플레인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특정 마진 이상의 데이터에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M이 마진이라고 했고요. 마진이 지금 이 범위죠. 이 범위 바깥에 데이터가 놓일 수 있도록 모든 데이터에 어떤 하이퍼플레인 펑션을 적용시키면 이것보다 크거나 작거나, 큰 경우에 이쪽 그룹이 되고 작은 경우에 이쪽 그룹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얘기이죠. 만약에 이럴 경우에요. 여기 지금 그림이 색깔이 명확치는 않습니다만 여기 지금 이런 데이터, 이런 데이터가 있죠. 서로 섞여 있거나 또는 예컨대 이제 서로 엇갈려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하이퍼플레인을 잡을 수가 없죠. 이렇게 잡았을 때 특정 데이터는 나머지 데이터는 여기 속하는데 여기 속하는 파란색 데이터가 이쪽에 와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있을 겁니다. 결국 분리시킬 수 없는 데이터가 존재할 경우, 이제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나오는 것이 이제 소프트 벡터 클래시파이어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맥시멈 마진 클래시파이어를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가 완벽하게 아주 깨끗하게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 맥시멈 마진 클래시파이어인데, 만약에 특정 데이터가 여기 지금 동그라미의 데이터가 있는데 동그라미 데이터가 이쪽에 와 있고 여기 지금 세모의 데이터인데 세모의 데이터의 몇 개가 이쪽에 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맥시멈 마진 클래시파이어로 불가능하니 이것들을 용인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 나서고자 했는데 그것이 바로 서포트 벡터 클래시파이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다음 섹션의 주제이죠. 소프트 벡터 클래시파이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 마진입니다. 앞에 소프트 벡터 맥시멈 마진 클래시파이어가 하드 클래시파이어라면 소프트 벡터 클래시파이어는 소프트 클래시파이어이죠.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분류가 되지 않도록 이 위치 잡혀 있는 데이터, 이런 문제 해결도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맥시멈 마진 클래시파이어가 특정한 데이터 포인트에 아주 민감합니다.
전체 데이터를 다 다루지 않고 소프트 벡터만을 중심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소프트 벡터가 다른 그룹의 데이터가 위치한 곳에 몇 개가 있을 때 전체가 망가지게 되죠.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민감하다는 것은 정확하게 하이퍼플레인을 잡을 수 없는 측면도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 그렇게 억지로 만들었을 때 동그라미 데이터가 있고 X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X 데이터가 여기 있고 동그라미 데이터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맥시멈 마진 하이퍼플레인에서는 이것들을 명확하게 가를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것들을 명확하게 가르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항상 얘기해온 오버피팅이 되죠. 자, 그래서 다음 그림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좀 보충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맥시멀 마진 하이퍼플레인과 동일한 식입니다만 마진을 최대화시켜야 된다. 다만 이때 서로 노멀라이즈 되어야 된다 이고요. 자, 그리고 이때 마진을 얘기할 때 하이퍼플레인 식은 특정한 마진보다 크거나 같거나 할 때 특정 그룹에 속한다 인데요. 이때 여기에 일종의 슬랙 변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엡실론 값을 감안해서 그것보다 큰 값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즉, 이 엡실론 값, 이 값에 해당되는 것이 엡실론 항상 0보다 커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히 클 수는 없고 특정 값 이내여야 되는데 이때 C, 이것이 이제 일종의 버짓이 되고요. 이 버짓이야말로 레귤러리제이션 파라미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가 증가하게 되면 이게 커지니까 큰 값을 감안해야 되니까 그만큼 톨러런스가 증가하는 셈이죠. 톨러런스가 증가한다는 것은 여기서 톨러런스라는 것은 이렇게 하이플레인에 잡혀 있는 이 구간에 위배되는 사항들을 좀 더 많이 용인하겠다는 겁니다. 즉 tolerance to violence of the margin, 마진을 위반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용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즉 wider 마진이 되죠. 그래서 이 마진이 좀 커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이제 그런 의미에서요. 이게 C 값이 커지면 그러면 wider가 되고요. C 값이 작으면 그만큼 이제 타이트하게 됩니다. 또는 이 방향성의 문제도 있죠. 방향을 어떻게 뚫어서 이 안에 이 violate 된 위반되는 것들을 가장 최소화하면서 C라는 버짓 내에서 들어오도록 할 것이냐. 이렇게 조절해 나가면서 최적의 선을 찾는 것. 이게 이제 소프트 벡터 모션을 향한 전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맥시멀 마진 하이퍼플레인, 그 다음에 소프트 벡터 클래시파이어, 다음에 이제 소프트 벡터 머신이 나옵니다. 정리해서 보면 맥시멀 마진 하이퍼플레인은 서로 완벽하게 분리되는 것을 나누어주는 맥시멀 마진을 가지는 그런 하이퍼플레인이었고요. 소프트 벡터 클래시파이어는 이 중에 일부요. 이 중에 일부가 있는 경우에 그것들을 감안하기 위해서 엡실론이라는 즉 엡실론이 C 이하가 되도록 하는 이 C라는 이 버짓을 어떻게 설정해야 좀 더 여유롭게 위반 사항을 용인하면서도 최대한도 늘려나갈 것이냐, 뭐 이런 것이었죠. 소프트 벡터 머신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것이 선형이 아닌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예컨대 이런 것이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뭐 흔히들 하는 예죠. 자, 이런 경우는 선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뭐 예컨대 원이든지 아니면 포물선이든지 뭐 이런 비선형으로 나눠야 되죠. 소프트 벡터 머신을 비선형으로 디시전 바운더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이제 커널 함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커널 함수를 도입함으로써 비선형 관계에 있는 데이터 그룹을 나누는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는 그런 모델이 소프트 벡터 머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 벡터 머신은 기본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맥시마이즈 마진이고요. 그리고 하이퍼플레인을 만들었을 때 그 값이 마진의 슬랙 변수를 적용한 슬랙 변수를 감안한 마진보다 크도록 큰 값을 가지도록 해서 디시전 바운드를 찾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이때 예컨대 서로 노멀라이즈 시켜야 된다는 것이고요. 버젯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달라진 것이라면 이 점입니다. 데이터가 원래는 원 데이터요. x1, x2, xp
여기서는 피처입니다. 즉 데이터가 있을 때 x1부터 xp까지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그대로 적용시키지 않고 여기에 일정한 변형을 시켜서라도 디시전 바운드를 찾아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선형이 아닌 경우에요. 그래서 그때 변형이라는 것이 그 피처 값들의 제곱이나 아니면 서로 간의 인터랙션을 이용한다거나 또 제곱의 인터랙션을 적용한다거나 이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외 다양한 형식으로 데이터의 피처 값들을 변형해서 이런 디시전 바운드를 찾겠다는 것이 소프트 벡터 머신의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소프트 벡터 머신을 향해서 나아감에 있어서 첫째 차별점이 이너 프로덕트라는 개념입니다. 이너 프로덕트는 우리가 이번 챕터를 시작할 때 제일 앞에서 데이터의 내적이라는 얘기를 했죠. 내적이라는 것이 normalized 된 값들의 일종의 곱셈입니다. 벡터 곱인데요. 그렇게 하면 유사도를 판단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바로 이런 이너 프로덕트요. 이 이너 프로덕트를 일반화시켜서요. 즉 이너 프로덕트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이너 프로덕트 지금 여기 이것은 다차원 공간상에서의 데이터 즉 데이터의 컬럼이 P개일 때 P차원의 데이터일 겁니다. 그러면 이 P차원의 데이터 각각에 대해서 내적을 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내적이라는 함수를 표현할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내적이라는 개념을 일반화시킨 것이 바로 커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내적, 즉 유사도를 측정하는 함수, 커널 함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소프트 벡터 머신에서 얘기하는 커널이란 내적으로 일반화시킨 것으로서 유사를 측정한 함수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적이 정해지고요. 그러면 이때 이 내적을 얘기할 때 이 내적에는 직접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봤던 것처럼요. 소프트 벡터 머신에는 이 비선형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형식을 이용합니다. 우선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radial kernel, radial basis function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radial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그 non-linear를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죠. 예컨대 이런 겁니다. 빨간색 데이터와 파란색 데이터 이게 지금 벡터 공간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이것들을 나누는 것은 특정 그룹이 이렇게 있고 한 그룹은 빨간색 그룹이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걸 나눈 것은 이런 포물선 형식으로 해서 이 포물선보다 포물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포물선을 적용했을 때 큰 값을 갖는 데이터는 까만 것, 작은 값을 갖는 데이터는 빨간 것, 뭐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얘기죠.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포물선 형식으로도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 이제 레이디얼 커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기법들이 동원이 됩니다. 다차원 공간상에서의 데이터 포인트의 내적이 어떻게 해서 유사도를 갖느냐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쌍대성이요, 듀얼리티 포뮬레이션 뭐 이런 개념이 도입돼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기서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이론적 토대 위에서 진행된 것이 이제 소프트 벡터 머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앞에서 레이디얼 커널을 우리가 봤었습니다만 또 다른 종류가 큐빅 폴리노미얼입니다. 큐빅 폴리노미얼은 말해서 아시다시피 이제 3차원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예컨대 x1, x2가 있을 때 그 데이터를 표현함에 있어서 3차식까지 동원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적용을 시키면 예컨대 이런 식이죠. 여기 지금 이 그림에 보시면 이 왼쪽 그림에서는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예컨대 가운데가 빈 원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데이터 그룹과 그 다음에 색깔이 파란색으로 채워져 있는 그룹의 데이터, 근데 한쪽으로 모여 있지 않고 이런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대표적인 이제 큐빅 폴리노미얼에 의한 것이죠.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요. 앞에서 표현한 앞장에 표현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레이디얼 베이시스 커널에 의한 것이죠. 자, 그래서 커널 펑션을 이용하면 우리가 비선형으로도 그런 디시전 바운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이때 커널 트릭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커널 트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예컨대 큐빅 폴리노미얼도 봤었고요. 그 다음에 레이디얼 베이시스 펑션에 의한 레이디얼 커널도 봤었고요. 또 그 이외에도 예컨대 리니어 커널, 폴리노미얼 커널, 가우시안
커널 또는 앞에서 봤던 레이디얼 베이시스 펑션에 의한 커널, 라플라스 RBF 커널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커널 펑션들이 있는데 여러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커널 펑션을 이용해서 데이터의 내적을 계산을 하면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커널 트릭입니다. 커널 트릭이 아니라면 커널 트릭은 커널 펑션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인데 커널 트릭이 아니라면 일일이 각각의 피처 값들을요. 예컨대 500개의 피처가 있고 2만 개의 데이터가 되면 2만 개의 데이터에서 500개의 피처의 무수히 많은 조합에 대해서 각각 일일이 대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다차원 공간상에서 피처 스페이스에 대해서 각각을 서로 매핑시켜서 굉장히 많은 계산을 하지 않고도 이런 커널 함수를 이용해서 내적을 구함으로써 유사도를 계산하는 것, 이게 바로 커널 트릭이죠. 자, 그래서 커널 트릭을 이용했을 때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ROC 커브죠. ROC 커브는 기본적으로 false positive rate와 true positive rate를 축으로 해서 계산된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과 위쪽 면에 가장 많이 붙을수록 이 면적이 커지죠. 바로 이 면적이 AUC죠. Area Under the Curve. 이 Area Under the Curve가 맥시멈이 되면 1입니다. 1이면 완벽한 모델이 되고요. 또는 이 대각선에 가까워질수록 0의 값을 취하죠. 1부터 0 사이의 값인데 1에 가까워질수록 완벽한 모델이 되죠. 여기서는 소프트 벡터 머신과 LDA를 서로 비교한 예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결과값만 나와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보시면 LDA나 소프트 벡터 클래시파이어나 아주 유사하고 서로 성능이 아주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자, 그 중에서도 소프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 예컨대 RBF 같은 경우에 감마 값을 바꿀 때 여기 보시면 감마 값이 나와 있죠. 감마 값이 일종의 튜닝 파라미터인데 감마 값을 달리할수록 성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감마가 10의 마이너스 1승을 주었을 때 가장 애큐러시가 최대가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2개 이상의 클래스, 예컨대 데이터가 있을 때 X 데이터, 0의 데이터, 그리고 세모의 데이터가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소프트 벡터 머신을 적용시킬 것이냐. 소프트 벡터 머신은 기본적으로 2개의 클래스를 구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즉 2개의 클래스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 것이 소프트 벡터 머신인데 2개의 클래스 이상인 경우 어떻게 되겠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1 vs all, 다른 하나는 1 vs 1이에요. 우선 1 vs 1부터 보시죠. 그러면 K개의 클래스가 있다면 2개의 클래스씩 서로 짝을 지어서 보자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5개의 그룹이 있다면 5 컨비네이션 2가 되죠. 그래서 60개의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5, 4, 3이니까요. 그런데 1 vs 1은 5개의 클래스면 예컨대 1번 클래스, 2번 클래스, 3번 클래스, 4번 클래스, 5번 클래스면 1번 클래스와 나머지, 2번 클래스와 나머지, 3번 클래스와 나머지 등등 해서 클래스 개수만큼 5개의 분류기를 만들어서 if then else 식으로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모두 상당히 다양한 경우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로지스틱 리그레션 있죠. 대표적인 분류 모델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과 이번 챕터에서의 소프트 벡터 머신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앞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대표적인 리니어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 벡터 머신은 리니어 모델은 아니죠. 대표적인 넌 파라메트릭 모델입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리니어 모델이라면 파라메트릭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프트 벡터 머신은 대표적인 넌 파라메트릭 모델이죠. 기하학적인 구조이고 그리고 슬랙 변수를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비선형 경우에 커널 함수를 이용해서 커널 트릭을 적용시키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양쪽이 전혀 다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실제 내부 구조를 살펴보니까 양쪽 사이에 일정한 유사성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것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컨대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서포트 벡터 클래시파이어의 옵티마이제이션을 이런 식으로 변형시킬 수 있더라. 이 변형하는 과정은 여기서 하나하나 다루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변형시키고 놓고 나서 보니까 람다 값에 의해서, 즉 람다 값에 의해서 톨러런스를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람다 값이 커지면 베타 값이요, 즉 각각의 계수 값을 담고 있는 계수 행렬이 작아지고, 그렇게 되면 톨러런스가 커지고, 왜냐하면 감안해야 될 슬랙 변수의 값이 작아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람다 값을 통해서 튜닝을 해나갈 수 있는데, 그것은 마치 우리가 리치 리그레션에서요 람다 값을 조절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더라. 뭐냐 하면 결국 바이어스 페널티, 또는 달리 얘기하면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를 조절할 때 우리가 리치 리그레션에서 람다 값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리치 리그레션이나 라쏘 같은 그런 레귤러리제이션들은요 리그레션뿐만 아니라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런 소프트 벡터 머신에서 얘기하는, 또는 SVC, 여기서 SVC는 소프트 벡터 머신이 SVC를 포함하는 개념이니까요. 소프트 벡터 머신에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 벡터 클래시파이어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변형해서 보니까 람다 값을 담고 있고, 이 람다 값이야말로 톨러런스 마진, 우리가 버짓이라는 표현도 썼었죠. 이것들을 조절해 나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야말로 리치 리그레션에서 얘기하는 페널티인 람다와 유사한 개념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렇게 최적화 문제를 변형시켜 나가다 보면 힌지 로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힌지 로스라는 개념이 바로 페널티 팩터와 부합되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소프트 벡터 머신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얘기하는 로스와 페널티, 그런 프레임워크에 전적으로 부합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이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전혀 다른 접근법을 취하는 것으로 보이는 두 개의 모델들이요,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소프트 벡터가 내부적으로 보면 이런 힌지 로스 내지는 페널티 팩터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리치 리그레션이나 라쏘 등등의 그런 리니어 모델과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그런 톨러런스 레벨을 조절함으로써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우리가 적절하게 조절해서 최적의 모델을 찾는 그런 유사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옵티마이제이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소프트 벡터 머신을 변형해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양쪽 사이에는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들 모두 다 일종의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서 레귤러리제이션을 이용하는 그런 양태와 동일한 형식을 갖고 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로스 펑션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스무드 내지는 프로버빌리스틱 접근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서 소프트 벡터 클래시파이어에서는 힌지 로스라는 이런 개념을 이용하고 마진을 어떻게 허용할 것인지 이런 접근을 취할 뿐이고, 기본적인 내부 운영 양식은 상당한 동일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3개의 섹션을 통해서 소프트 벡터 머신으로 나갔는데요. 정리해서 한번 보죠. 가장 기본적으로 하이퍼플레인이 있습니다. 하이퍼플레인은 n차원의 데이터가 있을 때 n-1차원의 하이퍼플레인이고요. 그건 바로 디시전 바운더리입니다. 맥시멈 마진 하이퍼플레인은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요. 이런 리니어 세퍼레이터인데 서로 오분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분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데이터가 완벽하게 리니어하게 구별되지 못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가 없는 모델이 바로 맥시멀 마진 클래시파이어였어요. 맥시멀 마진 하이퍼플레인은 바로 맥시멀 마진 클래스와의 동일한 개념이긴 하지만 이때 강조하는 것은 이 구간이 최대한 넓어지도록 해라 하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프트 벡터 클래시파이어에서는 엡실론 내지는 크사이 같은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일종의 좀 완화를 시켰죠. 일종의 소프트 마진을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소프트 벡터 머신에서는 여기에 추가해서 커널 함수를 이용해서 커널 트릭을 이용했었죠. 요 빌릿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개념을 구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략 이론 설명을 이렇게 마치고요. 실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